화물차의 차고지 등록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차고지, 그러니까 고정적인 주차 공간이 있어야 화물차를 등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톤짜리 대형 화물차들이 도심 속 골목이나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골목을 점령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지 쌍심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해. 여기다 차를 두면. 경고장이라도 한번 붙여주고 주차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장은 많이 붙였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경기도의 한 주택가. 이면 도로를 따라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가 늘어서 있다. 견인 지역 안내판도 무용지물. 도로를 무단 점령한 대형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일은 다반사. 좁은 도로를 두 대의 차량이 아슬아슬 비켜가는 모습이 위태롭기만 하다. 주택가로 파고든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이거 시동 걸 때 보통 15분 이렇게 걸어요. 겨울이고 뭐고.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요. 그리고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가요. 여기다 또 남자들은 소변까지 있고 가요. 나갈 버스가 다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여기다 차를 두면. 초등학교 부근에 우리 동네밖에 없어요. 이런 데는. 야간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의 가장 큰 폐해는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 장비 자체가 날카로워 주차만으로도 위협적인 데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화물 차주들이 뭐 편이나 아니면 안이한 생각으로 노상이나 이런 곳에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 사항을 민원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경 합동으로 야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야간에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버스나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이런 것 때문에 야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예방하고 주민들을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갓길이나 공터, 민원 발생이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대형 버스나 화물차 등은 밤샘 주차 단속 대상이다. 차량들이 서 있으니까 또 이제 승용차라든가 이렇게 갈 때 시야로 확보를 잘 못해요. 네.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 차량에는 자진 이동을 위한 경고장이 부착되기도 하지만 불법 주차가 반복될 경우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과태료 부과가 부담스러운 화물차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정부에 대본 이렇게 범칙금을 이렇게 내지만 경고장이라도 한번 붙여주고 주차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장은 많이 붙였습니다. 경고장 한번 받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대형 화물차주들도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차고지를 이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 이 차고지가 연천이로 돼 있다고요. 연천이로 돼 있어. 그래 차를 내려면 연천까지 가야 된다고. 그럼 연천에서 어떻게 다니냐고요. 못 다니죠. 그러니까 하십시오라 되긴 되는데.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영업을 위한 차고지 확보가 필수. 하지만 상당수의 차고지가 도심과 떨어져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게 화물차주들의 입장이다. 128개소의 화물차고지가 등록돼 있는 경기도 연천군. 이처럼 도심과 동떨어진 농촌 지역에 차고지가 몰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천군에 지금 차고지가 많은 이유가 지금 차고지가 인접시도라고 그러면 경기도면은 강원도,
뭐 인천, 서울, 충청도까지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 연천군이 공시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등록된 화물 차고지를 찾아가 봤다. 넓은 공터에 자플만 무성할 뿐 화물차가 드나든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제 차고지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은 아예 철제문으로 굳게 잠겨 있어 차고지라는 이름이 무색해 보인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화물차주가 연천에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할 경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편도 1시간 30분 소요,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밤만 되면 화물차고지는 텅텅 비어있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변신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매일 펼쳐진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현재 지금 여건은, 그러니까 여건은 생각 안 하고 법만 제정을 하다 보니까 차들이 갈 데가 없죠. 대형 화물차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주지 인근에는 정식으로 주차를 하고 싶어도 화물차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화물차 중 차고지 확보가 필요한 화물차는 1,022대. 하지만 의정부 소재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저희도 이제 그런 화물 차고지는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가 관공서에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방법인데, 지방자치대 예산하고 그다음에 부지 같은 거 그런 거에 그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화물 자동 차주들의 그런 거 좀 안이한 그런 생각이 서로 좀 맞물려 가지고 좀 이러한 그 현상들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화물차주들은 단속에 눈을 피해 또 다른 불법 주차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곽도로에다 세워놨다가 단속이 한번 되잖아요. 그럼 다음 날부터 차들이 싹 없어요. 다른 골목에 다 가서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잠잠해지면 한 달쯤 되면 또 다시 나와서 거기다 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먼 차고지를 오가는 불편함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주차를 택하는 화물차주들과 안전을 위해 단속의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관계기관. 뾰족한 해법 없이 단속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주차니까 단속하겠다라는 자치단체와 그리고 마땅히 차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입장. 반면 다수의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스튜디오에 한국교통연구원 이태영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가 많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뭐 수치로 검증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화물 자동차에만 국한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14년에 한 해 동안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사고 건수를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수를 보면은 한 해 동안에 18,273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집계가 됐고,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35,000명을 넘어서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특별시나 그 광역시,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떤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나머지 그 외곽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등록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 이유, 이제 앞서서 운전자들이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 자동차가 네. 이제 사업용, 영업용 화물 자동차인데요. 그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불법 주차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주거지 인근 지역의 그 차고지를 확보하기에는 그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가가 좀 저렴한 그 외곽 지역을 통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거 지역 인근에 그 공터나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 데다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좀 그 운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영 차고지를 많이 좀 건설을 해서 운전자들이 이제 큰 불편 없이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를 강하게 물리거나 단속 자체도 이렇게 뭐 수시로 나와서 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단속 인력 자체가 이렇게 좀 충분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속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운전자 입장에서도 단속이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한 그런 지역들을 골라서 야간에 이제 주차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단속의 실효성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영 차고지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업용 화물 자동차 대수가 전국적으로 약 42만 대 정도가 됩니다. 네. 42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실은 공영 차고지 개수를 보면은 뭐 10군데가 좀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화물차를 몇 대 될 수 있느냐? 그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아까 제가 42만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 1% 정도에 미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그 공영 차고지 주차 면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 차고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그 국고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공영 차고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약 70%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70%이긴 하지만 나머지 30% 이상은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넉넉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재원 확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그 부지 면적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금 남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화물차를 위한 차고지, 이 정부나 자치단체에선 공영 차고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화물차 공영 차고지. 정부가 운영 중인 공영 차고지 중 한 곳이다. 운영 3년째인 이곳은 화물차 주차면수 190면을 확보한 중소형 규모로 대형 화물차, 각종 건설기계 등 다양한 화물차종이 이용 중이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90면인데 지금 저희가 195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6개월 단위 계약을 해서 3월, 9월 달에 이제 사전 접수를 받아서 9월 말쯤에 추첨을 본인들이 직접 하세요. 그 직접 추첨하셔서 저희가 배정되신 분들이 6개월 동안 계약하셔서 요금 납부하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계양구 거주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의 평균 이용요금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선. 그나마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편이다. 여전히 상당수의 화물차주들은 주거지 인근 차고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 차량으로 공영 차고지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양구가 유일하고요. 부지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대, 두 대면 있는 거 가지고 차고지를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도 190면인데도 다 수요를 못하니까 수요를 감당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필요는 한데 그것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전국의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42만여 대. 그에 반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전국에 12곳뿐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고지하고 화물차가 직접 상하차 운행하는 데하고는 거리상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정부가 투자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와 5대5를 해서든지 적정한 장소에 공영 차고지를 마련해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도 2019년까지 휴게소 13곳, 공영차고지 21곳 등 총 34곳의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고 지원 비율이 연도별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이제 일관성 있게 사실 이제 사업이 돼야 민자 사업자든 지자체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재정 사정에 따라서 국고 지원 비율을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화물 자동차로 인한 그런 안전사고가 이제 급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그 지방 재정이 열악한 사정을 좀 감안해서 당초 지원했던 대로 정부의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는 부족한 공영차고지 확충이라는 원론적 얘기로 되돌아온다.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는 법제 개편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의 인식 전환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네, 박사님. 현재 이 화물차에 대한 등록 허가 업무는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그 등록된 화물차의 대수라든가 뭐 소유주라든가 이런 현황은 모두 다 갖고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자치단체일 것 같은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관여해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이렇게 범칙금 발부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뭐니 해도 그 조금 원천적인 어떤 해결 방법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공영차고지를 조금 확충을 해서 조금 그 화물 운전자들이 좀 접근성이 좋게 그 차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의 어쨌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공영 차고지를 확보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전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단속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이 대형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 교통과 관련된 어떤 범칙금 체계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그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3배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물 운전자들이 이제 불법 주차나 뭐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불법 주차가 좀 생기는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공영차고지에 대한 어떤 재원 확보 차원에서 볼 때도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 차원에서 볼 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대한 어떤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원 확보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라든가 이렇게 범칙금을 낼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차고지를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아까 이제 영상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이제 10여 곳으로 지금 네. 돼 있는데요. 앞으로 수년 내에 한 46곳 정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물론 걸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불법 주차 문제가 뭐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 자신의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고지에다가 자신의 차를 놓고 좀 멀리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그런 방식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은 이제 차고지까지 차를 갖다 놓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아무래도 화물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면도로나 이제 공영 주차장 외에 어떤 공터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물 차주들이 굉장히 열악한 운송시장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개돈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강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불법 주차를 못 하도록 한다고 하면 화물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주차 근절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제든지 불법 주차는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좀 탈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지 화물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뒤따를 수 있는 거고 그에 앞서서 공영차 차고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화물차가 필요한 업계에서 이 문제에 적극 나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공영차 차고지를 확대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야간에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운전자들도 불법 주차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한국교통연구원 이태영 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의정부시 한 도로가에 세워둔 대형 화물차에 택시가 부딪혀 당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화물차주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선 대형 화물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대형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12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형 화물차들은 어디서 오늘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대형 화물차, 달릴 땐 산업의 역군이지만 일하지 않는 밤엔 도로 위에 세워둔 흉기로 돌변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